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달적 직업 상담에서 슈퍼는 진단이라는 용어 대신에 평가라는 말을 사용했다. 슈퍼의 평가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자, 이것도 우리 1차에서 많이 본 내용이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 2차 실무 때 외워줘야 되는 문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슈퍼가 뭘 평가했냐? 세 가지. 먼저 문제 평가, 개인 평가, 예언 평가. 그래서 문계예라고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건 설명해야 되니까 내용도 봐야겠죠? 자, 문제 평가는 내담자가 겪는 문제의 어려움이나 직업 상담에 대한 내담자의 기대를 평가한다.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죠? 이 두 가지 써주셔야 되겠고요. 자, 개인의 평가. 내담자의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차원에서 개인의 상태에 대한 분석. 자, 심사신 요 세 개에 들어가 주셔야 되고요. 자, 예언의 평가. 내담자에 대한 직업적, 개인적 평가를 통해 직업에서 성공하고 만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다. 즉, 예언의 평가에서는 이제 1번 문제의 평가와 개인의 평가를 통해서 직업에서 성공하고 만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슈퍼의 진로 발달의 5단계. 자, 1차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자, 성탐 화규세죠. 자, 이거 쓰기도 전에 이건 너무 유명해서. 자, 근데 이제 설명을 써줘야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장기. 초기에는 욕구와 환상이 지배적이며 흥미와 능력을 중시한다. 자, 그래서 추가 문제 보겠습니다. 자, 성장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성장기는 욕구가 있죠? 자, 요거를 뭘로 표현한다? 환상기가 먼저 있고요. 성장기를 나누기에는 먼저 하위 단계, 환상기. 그리고 흥미기 있어요, 흥미. 흥미가 중요하죠? 자, 그리고 능력을 우선시하는 능력기.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거 하위 단계 외워주시고요. 자, 탐색기. 학교 여가활동, 시간제 같은 일을 하며 자신에게 맞는 적합한 직업을 탐색하는 단계죠. 탐색기 내용은 보통 다 비슷합니다. 자, 확립기.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종사하며 기반을 다진다. 자, 이제 유지를 해야 돼요. 자, 확립을 했으니까 유지해야겠죠. 직업 세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며 유지를 위한 노력을 통해 안정된 삶을 추구한다. 자, 쇠퇴기. 정신, 육체적으로 쇠퇴하며 은퇴 후 새로운 역할을 찾게 된다. 라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슈퍼예요. 슈퍼의 경력 개발 단계 중 성장기의 3단계를 쓰고 능력에 대해 각각 설명하시오. 자, 방금 말씀드렸던 거죠. 자, 우리 성장기, 성탐, 환규세 제일 먼저 나오는 성장기죠. 보겠습니다. 환흥능이네요. 환상기, 직업에 대한 환상이 크며 아동적 욕구가 지배적이다. 흥미기, 흥미를 중요시하며 개인의 취향에 따라 목표를 설정한다. 능력기, 능력을 중요시하며 직업의 요구 조건을 고려하는 것이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또 슈퍼네요. 슈퍼가 제안한 발달적 직업 상담의 6단계 쓰시오. 자, 이것도 우리 1차 때 많이 외웠죠? 문심자, 현태의 라고 외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자, 단답형 무조건 외워주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요거 쓰시오지만 우리 설명하시오 문제도 나오고 있어요. 자, 자주 나서 등장하지 않지만 그래서 내용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문제 탐색 및 자아개념 묘사 구체적으로 외워봐야겠죠. 자, 비지시적 방법으로 문제를 탐색하고 자아개념 표출. 자, 심층적 탐색이죠. 그 다음에 자, 비지시적으로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엔 지시적 방법이에요. 이제 번갈아 가면서 시작됩니다. 심층적 탐색은 지시적 방법으로 지능의 탐색에 문제를 설정한다. 자, 자아수용 및 자아통찰. 자, 비지시적 방법이죠. 사고와 감정을 명료하여 자아수용과 통찰을 얻는다. 자, 현실 검증 또 지시적으로 돌아옵니다. 번갈아 가고 있죠. 지시적 방법으로 심리검사, 직업정보 등을 통해 수집된 사실적 자료를 탐색하여 현실을 검증한다. 자, 또 번갈아 왔어요. 비지시적 방법이죠. 태도와 감정의 탐색과 처리입니다. 비지시적 방법으로, 비지시적으로 현실 검증에서 얻은 태도나 감정을 통해 자신과 일의 세계를 탐색하고 처리한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의사결정은 비지시적 방법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비지시적 방법으로 시작하고 끝나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맨 첫 문단 시작하는 글귀를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의사결정은 이제 의사결정을 위한 대안과 행동을 검토한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이게 좀 잘 안 외워졌는데, 자, 잘 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쓰는 것밖에 없다 보시면 되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직업 적응 이론에서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4가지 성격 유형 요소들 중 3가지만 제시하고 설명하시오. 자, 4가지가 있지만 3가지만 제시하고 설명하시오 라는 거는 언제든지 4가지 다 설명하라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4가지를 외워줘야겠죠. 자, 먼저 민혁 리지죠. 이거는 민혁 리지.
자, 민혁 리지입니다. 자, 먼저 민첩성. 과제를 얼마나 빨리 완성하느냐에 대한 측면으로 정확성보다는 속도를 더 중요시한다. 중요하고요. 역량이죠. 작업자들의 평균 활동 수준을 의미한다. 리듬. 활동에 대한 다양성을 의미한다. 자, 우리 이 3번 같은 경우 1차에서 내용이 많이 나왔었던 거죠. 리듬은 뭐다? 활동에 대한 다양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지구력. 다양한 활동 수준의 기간을 의미한다. 그래서 민혁, 리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실업의 유형 중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경기적 실업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셔. 실업은 정말 실업, 그죠? 자, 마찰적 실업 보겠습니다. 직업의 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이고 자발적인 실업이래요. 그럼 내가 자발적으로 실업을 한 거예요. 왜? 자, 다른 곳 가려고, 내가 이직하려고, 전직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마찰적 실업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 대책이 뭐냐?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의 흐름을 원활히 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자, 내가, 난 다른 회사로 전직을 해야겠어. 라고 결정을 하고 봤는데,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야, 너 딴 데 가면은 연봉 한 1,000만 원 더 오를걸? 이런 불확실한 정보를 얻고 가버리니까 자발적인 실업을 해서 막상 하고 보니까, 뭐야, 아니잖아.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실업거리에 실업자 돼버렸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 흐름을 원활히 하면은 마찰적 실업은 줄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구조적 실업 볼까요? 산업 구조가 변화하는 거예요.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에 발생합니다. 자, 일단 핵심은 요거 일단 쓰고 시작할게요. 자, 우리 산업 간, 지역 간 노동의 이동성이 부족하여 발생하므로 직업 소개, 알선, 교육 및 재훈련, 이주 비지원, 인력 정책 등으로 해결한다. 자, 우리 쉽게 말한 거죠. 우리 공단이 옛날에는 구미가 되게, 지금도 마찬가지로 구미에 삼성 제조공단도 있고 굉장히 많은 공단들이 있죠. 자, 그렇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는 구미가 월등히 공단, 이런 제공 기술, 제작 기술, 제조 기술이 뛰어난 도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구미가 만일에 사라져 버린다, 그럴 일은 없지만, 그랬을 때 구조적 실업이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경기적 실업 보겠습니다. 자, 유효 수요 부족으로 생산활동이 위축되며 경기 침체 상태에 빠지면 발생하는 실업이다. 즉, 경기적 실업은 경기가 안 좋아서 발생하는 게 가장 많습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쓰면은 시험 문제에서 감독관들이 싫어하겠죠. 그래서 유효 수요 부족이란 단어를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통화량 증대, 조세 감면, 재정 금융 정책을 통해 유효 수요를 늘려 해소한다 라는 거. 그래서 이 실업에 대해서는 실업 내용 설명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대책 설명 하나 정도 해주면은 퍼펙트한 점수를 다 받을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크라이티스라고도 하죠. 자, 크리츠의 포괄적 직업 상담 과정 3단계를 순서대로 쓰고 하시오. 자, 쓰고 설명하시오. 자, 이거 진명문이죠. 우리 너무 1차 때 많이 봤어요. 반갑죠? 자, 1단계 진단 단계. 내담자의 진로 문제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모은다. 진단하려고 자료를 모으는 거죠. 자, 이 두 번째 명료화 또는 해석의 단계. 내담자와 상담자가 협력해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협력한다는 거 중요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을 방해하는 태도와 행동을 확인하며 함께 대안을 탐색한다. 함께 하는 것들이 많죠. 이 단계에서는. 자, 3단계 문제 해결의 단계입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확인해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확인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단계가 된다 라고, 누가 얘기했다? 크리츠가 얘기를 했다 라고 문제까지 같이 외워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형태주의 게슈탈트죠. 자, 형태주의 상담의 상담 기법 3가지를 쓰고 각각 설명하시오. 혹은 형태주의 상담에서 내담자들이 자신을 더 잘 자각하고 내적인 갈등을 충분히 경험하며 미해결된 감정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 4가지를 쓰시오. 즉, 게슈탈트 상담 기법은 최대 4가지를 쓰는 것까지 나올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설명은 3가지니까 제가 5가지 준비했는데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 거 3개만 선택해서 설명, 서술 준비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욕빈 꿈과 신으로 외웠고요. 자, 편안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볼게요. 1번. 욕구와 감정의 자각. 내담자가 느끼는 욕구와 감정을 자각시킨다. 되게 쉽죠? 단답형 그대로 풀어서 써주시면 돼요. 자, 빈의자 기법. 현재 없는 사람이 실제로 의자에 앉아있는 것처럼 투사하여 내담자의 감정을 표현해본다. 자, 투사란 단어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꿈 작업. 꿈을 현재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생각하고 연기해본다. 자, 과장하기. 내담자의 행동과 언어를 과장하여 욕구와 감정을 명확히 지각하게 한다. 자, 요 단어 4개 들어가 있어야겠죠?
자, 신체 자각. 내담자가 현재 느끼는 것을 신체 감각을 통해 자각시킨다. 라고 되어 있고요. 5가지 중에 3개는 서술 준비하시고 4개는 쓸 수 있게 단답형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고트 프레드슨 보고 이번 영상 마무리할게요. 자, 고트 프레드슨의 직업 포부 발달 단계에서 내적 자아 지향성을 제외한 나머지 3단계를 쓰시오. 이거 우리 1차 공부 하셨죠? 우리 힘성산의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내적 자아 지향성을 빼고 쓰래요. 자, 감사합니다. 그죠? 힘성사만 쓰면 된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추가로 빠진 게 있는데, 나이, 연령도 같이 써줘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보겠습니다. 힘과 크기 지향성 3세에서 5세 저자 숫자 369, 14 369, 369, 14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사고 과정이 구체화되며 하나, 어른이 된다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된다 2개 써주시고요. 성역할 지향성 6세에서 8세 자아 개념의 성의 발달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1개밖에 없죠? 써주시면 되고요. 자, 사회적 가치 지향성 9세에서 13세 사회 계층에 대한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하나, 상황 속 자아를 인식하기에 이른다. 자, 요 2번째 2개 내용 꼭 다 써주셔야 됩니다. 1개만 써주시면은 부분 점수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돌집사 TV입니다. 자, 벌써 5번째 내용이 됐네요. 자, 금방금방 가고 있습니다. 바로 볼게요. 실존주의 상담에서 내담자의 자기인식 능력 향상을 위한 치료 원리 4가지를 설명하시오. 자, 실존주의에서 뭐 상담 원리 뭐 이런 얘기 나온다. 무조건 죽자고무 써주시면 됩니다. 자, 죽마고 아니고 죽자고무죠. 자, 죽음. 내담자가 죽음의 실존적 상황을 자각하게 한다. 자, 그러면 내 삶이 굉장히 좋은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자유와 책임. 자, 삶에 대한 자유와 책임을 자각하도록 돕는다. 라는 거죠. 자, 선택은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고립. 내담자 자신의 인간관계 양식을 점검하도록 한다. 자, 우리 인간은 고립되어 있어요. 혼자 와서 혼자 갑니다. 그러니까 친구 잘 사귀어야겠죠? 이런 얘기인 거죠. 자, 무의미. 내담자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창조하도록 돕는다. 자, 우리 삶은 굉장히 무의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라고 실존주의가 얘기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의 척도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자, 스트롱 하면은 바로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GBP. 자, GBP 영어로 일단 GBP고요. 자, 한글도 같이 써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GOT. 자, GOT GOT죠. 일반 직업 분류죠. 자, 일기계죠. 자, 흥미 영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홀랜드의 6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있다. 요 정도만 쓰셔도 됩니다. 더 욕심 내지 마시고요. 자, BIS, 기본 흥미 척도. 자, GOT, 요거 이용해서 우리 풀어서 쓰자고요. GOT의 하위 척도 2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6가지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요 정도만 쓰자고요. 자, PSS, 푸스스, 개인 특성 척도죠. 일상생활과 일의 세계에 대한 광범위한 특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학습, 리더십, 모험심 등의 유형에 대한 개인의 선호를 측정한다. 자, 그래서 요거 생각보다 잘 안 외워집니다. 잘 안 외워지면은 많이 써야 된다. 외우실 때 같이 써야 된다. 정답이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자, 다음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의 철학적 가정 5가지 쓰겠습니다. 로저스의 철학적 가정 5가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외워보겠습니다. 가성선결주. 자, 가성선결주. 자, 보겠습니다. 인간은 가치를 지닌 유일한 존재예요. 가치. 인간은 성장력을 지닌 존재입니다. 성장력. 인간은 선하며 이성적이고 믿을 수 있는 존재다. 선하다. 인간은 결정을 내릴 권리와 미래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결정 권리 플러스 미래 선택 권리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인간을 알기 위해선 개인의 주관적 생활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인간을 알려면 개인의 주관적 생활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저스의 상담 철학적 가정 5가지였습니다. 자, 문제가 길죠? 보겠습니다. 동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탄광근로자는 월 200, 보험제공은 월 100만원을 받는다고 할 때 이 두 직종 간의 임금격차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상적 임금격차가 있다. 보상적 임금격차의 개념이 보상적 임금격차에서 발생하는 요인을 통해 두 근로자의 임금격차를 설명하시오. 자, 손 아프게 써야 되겠죠?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상적 임금격차 개념은 특정 직종의 불리한 점을 임금으로 보상해주면서 다른 직업과 균등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보상적 임금격차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왜 생기냐? 5가지로 볼 수 있어요. 고작 교책성이죠.
고작 교책성 때문에? 라고 외워볼게요. 자, 고용의 안정성. 고용이 불안정하다면 실업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상한다 라는 거고요. 작업의 쾌적성. 작업이 만일에 쾌적하지 않고 위험하다면은 이걸 돈으로 보상하는 거죠. 자, 그리고 교육 및 훈련 비용. 자, 취업을 하기 위해 교육도 많이 받아야 되고 훈련도 많이 받아야 되는 직종이라면 그 직종은 임금을 더 많이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의 정도. 책임이 따르는 직업이라면 책임에 맞는 임금을 지불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변호사 이런 것들이 예시로 나오고 있고요. 성패 가능성입니다. 불확실한 장래를 가진 직업이라면 높은 임금을 지불해 줘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적 임금 격차가 고작 교책성 때문에 발생을 한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로 설명을 해볼게요. 탄광 근로자는 봉제원보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쾌적하지 못한 작업 환경과 위험한 환경 속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또한 교육 및 훈련 비용이 봉제원보다는 탄광 근로자가 더 많이 들겠죠? 책임의 정도도 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더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이 옳다라고 써주시면 100% 정답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는 경쟁적 요인 5가지입니다. 자, 3가지에서 5가지 쓰라고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당연히 그럼 5가지 외워야겠다. 그죠? 자, 보겠습니다. 요거는 일단 도식하면 인보시효질이라고 외워주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이는 인적 자본 투자로 인한이에요. 자, 인적 자본 투자로 인한 노동자의 생산성 격차라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자, 인적 투자라는 것 자체는 사람을 자본으로 보고 뭔가 향상, 효율, 인간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투자시켜주는 거예요. 뭐 교육을 시켜준다던가 더 좋은 환경으로 이주를 시켜준다던가. 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노동자들마다 생산성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임금은 노동의 생산성을 반영하므로, 자, 여기까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도 일단 써줘요. 그러면은 전문가들이 이제 감독관들이 맞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반영함으로 인적 자본 투자 차이로 인해 생산성 기여의 차이가 있다면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 제가 설명드렸던 거 이렇게 그냥 어렵게 쓴 것 뿐입니다. 외워주셔야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전에 봤었던 보상적 임금 격차 나옵니다. 고자, 교책, 성 등 때문에 근무 여건의 차이에서 오는 합리, 불합리를 반영하여 결정하는 임금 격차다 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또 세 번째 시장의 단기적 불균형이에요. 자, 노동 공급이 비탄력적이에요. 자, 그럼 특정 직종에서 노동 수요가 증가한다 하더라도 단기에 노동 공급이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즉, 노동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원래는 노동 공급이 증가하긴 하는데 뭐 그게 하루아침 만에 갑자기 증가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상승해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임금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효율 임금 정책이에요. 자, 높은 임금이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온 자는 보통 대기업에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돈 많이 주니까 일 열심히 하더라 이 얘기죠. 그래서 기업의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 높은 임금을 지불할 경우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질적 차이로 인한 생산성 격차입니다. 자, 아까 우리 노동자 인적 자본 투자로 인한 노동 생산성의 차이가 있다고 했었죠. 자, 그거랑 비슷해요. 이번엔 질적 차이인 거예요. 자, A, B, C한테 똑같은 교육을 해줬어요. 자, 똑같은 교육을 해줬는데 A랑 B랑 C랑 서로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A는 막 2를 5까지 이뤄내는데 B는 똑같은 교육을 받는데 4, C는 3밖에 못하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더라도 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교육을 하더라도 이게 사람의 질에 따라서 생산성 차이가 있더라. 그럴 것 때문에 임금 격차가 발생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인적 자본 투자를 하여도 노동자의 자질에 따라 생산성 차이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임금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쉬어가는 타임으로 간단하게 하나 볼게요. 인지적 명확성의 부족을 나타내는 내담제 유형 5가지 쓰시오. 자, 먼저 가정된 불가피를 하는 내담자, 그리고 단순한 오정보와 복잡한 오정보. 요거 단순 복잡한에서 2개 외워주시고요. 자, 붙여서 외우면 쉽죠? 강박적인 사고, 그리고 원인 결과의 착오다. 이렇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된 단순 복잡한 오정보로 인해 내가 굉장히 강박적인 원인과 결과가 나오더라. 자, 가정된 단순 복잡한 강박적인 원인과 결과.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요거는 편하게 외워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홀랜드 보면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자, 홀랜드의 육각형 모델과 관련된 해석 차원 중에서
일관성, 변별성, 정체성에 대해 설명하시오. 혹은 5가지 설명하시오 다 나올 수도 있고요. 다르게 표현되면 홀랜드 이론에서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환경과 환경 간의 관계, 개인과 환경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 3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라고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먼저 우리 해석 차원 5개는 일변 정일계입니다. 일관성, 6가지 흥미 유형 중 공통점을 가지는 유형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외웠었잖아요. 색 해서 외웠었죠. 자, 우리 거리가 가까워요. 그러면은 일관성, 요 두 거리가 가까울수록 공통점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 일관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변별성, 특정 유형의 점수가 높은 경우 변별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일에 그래프를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우리는 다 사회형이죠. 직업상담사분들은. 자,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변별성이 높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정 유형의 점수가 높은 경우 변별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예를 써주셔도 되고요. 정체성, 개인에게는 목표, 흥미, 재능에 대한 청사진을 말하며 환경에게는 투명성, 안정성, 목표 보상의 통합을 말한다. 자, 요거는 2개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일치성, 개인과 환경이 부합되는 정도를 말한다. 자, 여기 일치성, 계측성은 이제 선택해서 써주시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간단히 외워주시면 되고요. 계측성, 유형들 간의 거리는 유형별 사이의 관계에 반비례한다. 즉, 거리가 가까울수록 관계가 더 높고, 거리가 멀수록 관계가 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홀랜드 요건 봐야겠죠. 당연히 나오겠죠. 홀랜드 직업 흥미 검사 6가지 유형 쓰고 각각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시오. 자, 정말 간략히 설명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당연히 리아색 외우고 계실 거고요. 자, 현실형이죠. 기계, 도구, 동물에 관한 체계적이고 조직적 활동과 현장 활동을 좋아하나 사회성이 부족하다. 장점이랑 단점 섞어서 써주시면 되고요. 자, 탐구형, 호기심이 많고 과학적 탐구 활동을 선호하나 리더십이 부족하다. 예술형, 창의적이고 감성이 풍부하고 개발적이나 반복적, 틀에 박힌 일을 피하며 규범적인 모습이 부족하다. 사회형, 친절, 봉사, 이해심이 많아 타인을 돕는 것을 즐기나 탐구적, 기계적 능력이 부족하다. 우리 얘기죠. 자, 진취형, 리더십이 있고 외향적이나 체계적, 과학적 활동이 약한 모습을 보인다. 관습형, 자료 정리와 수능을 잘하며 책임감이 강하나 변화와 융통성에 취약한 모습을 보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 외우려고 보면은 내용이 되게 많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각 유형별의 핵심되는 단어들 한 3개 정도씩 외워주시면은 충분히 풀어서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 바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표준산업분류개요 중 산업, 산업활동, 산업분류의 정의를 쓰시오 나와 있습니다. 자, 요것도 나오게 될 수도 있고요. 뭐 당연히 안 나오게 될 수도 뭐 당연한 말이지만 요 정도는 사실 좀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빈출을 제가 정리하고 있다 보니까. 자, 지금 요거를 외울 때는 우리가 최대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주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1차 시험에 나왔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시험에 나왔던 글을 그대로 적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산업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산업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 단위의 집합이다 라고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자, 산업활동의 요연 내용이 또 나와요. 자, 각 생산 단위가, 자, 우리 생산 단위의 집합이 산업이라고 했죠. 즉, 지금 이 각 생산 단위라는 단어가 산업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생산 단위, 즉, 산업이 노동, 자본, 원료 등을 투입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이나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이다 라는 단어로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즉 뭔가 A라는 것을 투입하여 B가 나왔다. 요 내용을 꼭 넣어주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어는 투입과 활동 과정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범위를 쓰라는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산업활동의 범위를 쓰시오 하면은 영리적, 비영리적 활동 모두 포함되지만 가정의 가사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 요거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1가지, 2가지죠. 자, 산업 분류 볼게요. 생산 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자, 여기까지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는 말입니다만 우리가 보통 주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써주셔야 되고요. 자, 이 산업활동을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것이다 라는 단어 써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노동부 성격검사는 성격의 5요인 모델에 근거하고 있다. 5요인을 쓰시오. 자, 우리 1차 때 많이 외웠었죠? 자, 외호, 성, 정, 경 해서 외우셨을 겁니다. 자, 그럼 요번에는 이제 설명 쓰는 것까지 외워주셔야겠죠? 자, 먼저 외향성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원하고 타인의 관심을 끌고자 하려는 정도다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호감성은 타인과 편안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려는 정도. 성실성은 사회적 규범이나 규칙,
규범, 원칙 등을 기꺼이 지키려는 정도, 그냥 지키려는 정도랑 기꺼이 지키려는 정도랑 전혀 다르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정서적 불안정성은 정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는지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보면 되겠고요. 자,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관심, 그리고 호기심, 경험에 대한 개방성, 포용력의 정도다. 그래서 경험에 대한 개방성 하나, 두 개 써주셔야겠네요. 자, 이어서 볼게요. 내담자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내담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기본이 되는 상담기법 6가지만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8개 정도 준비해놨는데요. 편하신 거 6개 도식해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정 사용하기,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 저항감 재인식하기, 의미 있는 질문 던지기,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 근거 없는 믿음 확인하기, 반성회장 마련하기, 분류 및 재구성하기 해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뭐 여기서 헷갈리셔서 가끔 뭐 반성회장 마련하기인데 반성회장 사용하기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또 오답이 될 수 있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노동 수요의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을 쓰고 노동 수요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4가지 요인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문제는 2번 같은 경우 노동 수요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4가지 요인 쓰시오는 단독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요거는 전부 다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노동 수요의 탄력성 공식 보면요. 이렇게 3가지로 정리를 해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먼저 노동 수요 임금 탄력성 공식은요. 노동 수요랑 변화율 나누기 임금 변화율이에요. 자, 근데 이것만 쓰라고 했다 해서 이것만 쓰면 당연히 오답 되겠죠? 자, 그럼 노동 수요량 변화율은 어떻게 구하냐? 자, 노동 수요량 변동분을 기존 노동 수요량으로 나눠준다. 자, 근데 우리 이거 공식 보면 보통 영어로 써 있잖아요. 근데 영어로만 써주시면은 또 오답이 될 확률이 있어요. 차라리 한글로 외워서 써주시면 더 좋고요. 임금 변화율도 임금 변동분을 기존 임금으로 나눠주면 된다. 라고 해서 노동 수요 탄력성 공식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탄력성 영향 주는 4가지 요인 볼게요. 자, 먼저 이거는 우리 상총노 다라고 외웠습니다. 자, 상품에 대한 수요 탄력성입니다. 자, 노동 수요는 파생 수요이므로, 자, 무슨 소리냐? 자, 좀 아는 척을 해보자. 라고 해서 요 정도 써주시는 거고요. 자, 상품에 대한 수요 탄력성이 커지면 노동 수요 탄력성도 커진다. 자, 요거 뭐 잘 알고 계시죠? 탄력성 개념 잘 잡고 계시면 충분히, 이해도 되실 거고요. 자, 총 생산비에서 노동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자, 생산비에서 노동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요 정도 써주셔도 되고요. 자, 총 생산비에서 노동 비용이 많아요. 자, 이 A라는 물건 하나 만드는데, 뭐, 원래 원가는 300원인데, 자, 노동비가 700원이에요. 그래서 A의 원가 총 다 하니까 1000원이 된 거죠. 자, 여기서 노동비용이 높다. 그러면은, 노동 수요 탄력성이 커진다. 노동의 값이 달라질수록 가격의 탄력성도, 노동 수요 탄력성도 당연히 커질 수 있다. 보실 수 있겠죠? 노동 대체 가능성입니다. 자, 이거는 다른 생산 요소로 노동 대체 가능성 이렇게 길게 써주셔도 되고요. 노동 대체 가능성만 써주셔도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노동을 다른 생산 요소로 대체하기 쉬울수록 임금 상승에 따른 생산 요소를 더 수요하게 되므로 노동 수요 타격성도 커진다. 즉, 자, 사람이 원래 포장을 했었는데 포장하는 기계를 쉽게 대체를 할 수 있다면 굳이 노동을 필요로 하지 않겠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새로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입니다. 자, 요거는 3번이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자,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이 커지면 노동을 다른 생산 요소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노동 수요 탄력성이 커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까지는 쓰시오라는 내용 나왔으니까 우리 단답형으로 준비 같이 해주시면 일단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 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유형한 것으로, 자, 요거 우리 아까 요 문제 자체에 지금 우리 산업활동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산업활동에 대한 정의가 2차 실기에서도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최대한 토시랑 틀리지 않고 외워주셔야겠습니다. 자, 문제 계속 볼게요. 자, 것으로 3가지 분류 기준을 의한다. 이 3가지 분류 기준을 쓰시오. 자, 우리 너무 많이 외웠었죠? 1차 때 산투생이죠? 자, 산출물, 투입물의 특성, 생산활동 일반적인 결합 형태. 자, 산출물의 특성까지 써주셔도 되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일반적으로 직업으로 규정하기 위한 4가지 요건을 쓰고 설명하시오. 자, 이것도 1차 때 많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건 경계윤사 해서 외워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교재마다 조금 다른데요. 편한 거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성이에요. 경제적인 거래활동이 성립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무급은 직업으로 볼 수 없다. 자, 돈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계속성입니다. 계속성은 여러 가지로 나뉘어요. 첫 번째, 주기적인 것. 두 번째, 주기적이지 않더라도 계속적으로 행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주기적이지 않더라도 행할 의지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 자,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외워야 될 거예요. 계절적 산업인 경우. 자, 산업의 경우에는 계속성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네 가지 외워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직업으로 규정하기 위한 요소 중 계속성에 해당하는 네 가지를 쓰시오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계속성 4개 꼭 외워주시고요. 자, 윤리성 볼게요. 비윤리적이거나 반사적인 활동을 통한 경제 수익은 직업으로 볼 수 없다. 자, 이것도 우리가 쉽게 쓴다고 해서 비윤리적이거나 반사 활동은 직업이라 볼 수 없다. 이렇게 써주시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 활동을 통한 경제 수익은 직업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이제 시험 채점자분들이 조금 더 정답으로 해줄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사회성 볼게요. 사회에 가치 있고 기여성 있는 일이어야 한다. 라고 해서 직업으로 규정하기 위한 4가지 조건은 경계, 윤사다.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직업으로 보지 않는 활동 5가지를 쓰시오. 혹은 6가지 쓰시오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린 당연히 6가지 외워줘야겠죠? 자, 보겠습니다. 자, 자기 집에 가사활동. 자, 남의 집에 가사활동해서 돈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기 집에 가사활동이라고 꼭 써주셔야 되고요. 교육기관에 재학하면서 학습 전념하는 학생. 자, 무급봉사적인 일, 무급봉사직에 종사한 사람.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의 시설 내 경제활동, 그리고 불법적인 활동, 그리고 금융자산, 부동산, 매각할 수입이 있는 경우는 매각 수입이죠. 자, 매각 수입은 해당되지 않고, 이자, 주식, 배당금, 임대료 등의 자산 수입은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 6가지, 자, 7가지 준비했는데, 편하신 거 6가지는 꼭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것도 은근 자주 나오죠?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에 영향을 주는 6가지 요인을 쓰고 이를 간략하게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6가지인데, 자, 일단 실배 교잡화 전가해서 7가지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실질 임금률. 기혼 여성의 임금이 높으면 참가율도 높다. 자, 당연한 말이겠죠? 자, 배우자 임금 수준. 배우자의 임금이 낮거나 없을 경우 참가율이 높다. 맞는 말이고요. 교육 수준. 자,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 참가율이 높겠죠? 자, 자녀의 수와 연령. 자녀가 적고 자녀의 수죠? 자녀의 나이가 많다면 연령이죠. 참가율은 높다. 그리고 파트타임 형성. 파트타임 노동시장이 많다면 참가율은 높고요. 전반적인 실업률. 자, 사회의 전반적인 실업률이 낮다면 취업 기회는 오히려 많다는 것 때문에 참가율이 높아질 수 있고요. 가계 생산 기술력. 가계 생산 기술력이 좋을수록 참가율이 높다. 뭐 예를 들어서 맨날 손빨래 하는 사람 집에 세탁기가 생기면은 가계 노동을 하는 시간이 줄겠죠? 그러면은 경제 활동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한국 표준 직업 분류에서 다수 직업 종사자란 무엇인지 설명하고 이에 직업을 분류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수순대로 나열하시오. 자, 우리 1차 때 많이 나왔었죠? 취수조 해서 외우셨을 겁니다. 취수조. 자, 먼저 다수 직업 종사자란 뭐냐? 한 사람이 전혀 상관성이 없는 2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자, 한 사람이 2가지 이상의 직업에 종사한다. 이렇게만 써주시면 안 되고요. 전혀 상관성이 없는 2가지 이상의 직업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취수조 내용 한번 써볼게요. 먼저 순서대로죠. 취업시간 우선의 원칙입니다. 가장 오래 일하는 직업으로 맨 처음에는 직업을 정해줘요. 자, 근데 요걸로 안 된 경우, 자, 수입 우선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자, 1의 경우로 안 될 경우, 요 내용 써주셔야 됩니다. 순서대로 말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수입이 많은 직업으로 결정한다. 간단히 써주시면 되고. 자, 3. 조사 시 최근의 직업 원칙. 자, 1, 2로 안 될 경우 써주셔야 되고요. 최근 종사 직업으로 직업을 결정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니까 이제 글로 쓰는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끝으로 요거 보겠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포괄적인 업무에 대한 작업분류 원칙 각각에 대해 설명하고 예시를 쓰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것도 많이 외웠었죠? 자, 주최생에서 1차 때 자주 나오는 빈출 문제였었습니다. 2차 때도 마찬가지 빈출이고요. 보겠습니다. 주된 직무 우선 원칙. 자, 상이한 2개 이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무 내용을 비교, 평가하여 상관성이 많은 항목으로 분류한다. 자, 여기서 더 이상 줄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써놓은 요 내용은 적어도 다 써주셔야 돼요. 최대한 이해하는 대로 말고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쓰는 연습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교육과 진료를 겸하는 의과대 교수의 직무 내용을 파악하여 관련이 더 많은 분야로 분류해야 된다. 이 정도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주최생, 최상급 직능 수준의 우선 원칙이다. 자, 최상급 직능이 뭐냐? 자, 수행하는 직무가 서로 상이한 교육과 중요합니다.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면 가장 최상급 직능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분류한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조리와 배달의 비중이 같은 경우 직능 수준이 더 높은 조리로 분류한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생산 업무 우선 원칙입니다. 생산과 공급이 같이 이루어진다면
생산을 우선으로 한다. 생산 단계에 관련된 업무로 분류한다. 써주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 빵집에서 빵을 만들며 직접 판매하는 파티시에 사람은 생산에 맞춰 분류해야 된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해한 대로 쓰는 것보다는 제가 적어도 지금 여기에 써드린 내용을 똑같이 쓰는 연습을 꼭 하셔서 시험 문제에 쓰시길 바라겠고요. 전 또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